네, 오늘 같이 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의 김동공 멘토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고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이제 국내 증시에는 반도체들의 주춤거림을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는 것 같은데요.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김영재 멘토 시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은 6월 들어서 좀 소강 상태로 초반에는 진입했다가 나중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예상보다 5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뭐 긍정적인 타격이 있어도 이미 오른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대로 안 좋다가 좋은 뉴스 나오면 추가로 크게 상승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특히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확인 심리라든지 아니면 6월 FOMC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아무래도 물가 같은 경우 작년 6월하고 7월 달에 발표했던 지표들이 가장 고점이었던 관계로 지금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는 오히려 예상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또 공교롭게도 FOMC와 거의 하루 이틀 사이로 이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때쯤 가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전략을 좀 차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무슨 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자동차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는 밀릴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배터리는 지금은 이제 박스권으로 진입한 것 같고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 개선이 나타날 경우에만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는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피크로 지난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익의 규모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지금 자동차에게 우호적이었던 그런 주변 상황이 조금은 나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율과 관련돼서 이제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진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 지금 뭐 인센티브라든지 재고 수준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IRA 관련해서 미국의 보조금이 당분간은 한시적이지만 좀 지급이 안 된다는 것도 어떤 전기차 판매에 네네. 대한 그런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제약 바이오 반등이 강한데요. 현재 그 추가적인 증시 자금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반도체가 좀 시작할 때는 이제는 다른 업종이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 것인데 바이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좀 나왔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간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수급 개선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개별 종목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더 바른 선택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에서 지금 밑에 나오고 있지만 반배차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와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 세 개만 놓고 본다면 자동차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6월 한 달은 초반에는 좀 약하고 도리어 FOMC 회의나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온 이후에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한 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좀 해보십시오. 김동국 멘토는 이 반배차와 관련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지금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네,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 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가져갈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증시에 대한 상승이 도대체 어디에서 좀 나왔었느냐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증시가 좀 끌어올라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이제 매수한 금액들을 살펴보면 한 13조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뭘 샀느냐 이것들을 찾아보면은 삼성전자가 13조 원 중에 거의 10조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배차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하이닉스에서 1.4조 원 정도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들의 이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1조 이상의 매수세들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 끌고 올랐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업황 그리고 실적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수요가 이제 상당히 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많다라는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항상 이런 시기가 결국 마켓 쉐어를 확대를 해오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높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진입 장벽을 위시한 실적들이 조금 더 회복된다면 실적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DDR5 이슈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텔에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파이어 래피즈에선 DDR5가 이제 채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DDR4와 DDR5의 생산 라인들이 서로 이분화가 되게 됩니다. 기존엔 DDR4만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DDR5도 생산 라인에서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고 치면 DDR4의 생산 공급 조절도 자연히 되게 될 거고요. DDR5는 조금 더 높은 평균 단가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망들은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에 조금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잠깐 짧게 유튜브에서 하는 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교환사채 몇 달 전에 발행했지 않습니까? 자사주 대상으로 해서 한 2조 원 정도 발행했거든요. 전환 가격이 11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7만 원대에 발행했으니까 11만 원 굉장히 뭐 먼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거의 11만 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 교환사채로 해서 받아간 돈을 주식으로 교환해서 시장에 나올 물량도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분석은 요즘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거의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충전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얘기 많이 했는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국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들, 뭐 규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영재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2차 전지 사이클과 동조하기보다는 일단 수익성에 대한 차이가 너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어떤 업종으로 좀 봐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그럼 시장 규모는 정말 좋아지냐? 네, 좋아집니다. 근데 2030년까지 전기차 그 충전 시장 규모가 글로벌하게는 한 72조 원에서 6배 정도 증가한 427조 원으로 좀 확대되는데 이렇게 성장성 크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네. 현재 그 꾸준한 투자와 또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해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사업이 사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들 하려고 하는데 또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다양한 고객사를 지닌 2차 전지 대비로는 투자 맥도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기간에는 결국 충전기 제작 업체는 그나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당장 충전기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라면 충전기 업체 중에서도 본업에서 이건 사실 본업이 충전기가 아니라 다른 본업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실적이 개선 중인 종목을 좀 선별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급속화 완성 4개 충전기를 지금 보급하는 그런 네네. 업체인데요. 지금 전력 인프라와 같은 그런 관련해서 매출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도 뭐 PER 한 9.5배 수준인데 이 정도면 과거 대비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에서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전 쪽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충전 사업 외에 본업이 좀 튼튼한 데가 있다면 거기는 볼만하다. 하나의 이슈가 또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LS 일렉트릭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충전을 넘어서 이번에는 뷰티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바이오 업종도 조금 뛴다고 했었는데 이쪽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동국 멘토께서는 지금 뷰티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뷰티는 일단 좀 약간 이분화를 좀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뷰티라고 하면은 화장품주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쪽도 일단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뷰티 쪽에 대한 매수세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화장품 쪽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미용기기 쪽에서 종목별로 선별해서 일단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화장품 쪽에서는 약간 매도 쪽들이 일단 좀 강한 그런 상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세계 1, 2, 3위에 대한 화장품 시장들을 좀 따져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들이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었던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의 자사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한국의 점유율들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좀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돼서는 업체별로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최근에 뭐 팬데믹 이후에 완데믹으로 이제 좀 진행되기 시작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용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서도 약간 좀 실적 호조세들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미국 쪽에서의 매출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좀 미용기기 쪽을 좀 뷰티주로서는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뷰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김영재 멘토하고 얘기 좀 해보죠. SM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엑소 멤버의 일부가 계약 연장을 안 한다 이 소식이 나오고 SM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뭐 성명서 비슷한 것도 뭐 내놨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SM 주가를 오늘 좀 빠지는데 향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것이 하이브의 예전 모습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엑소 멤버들이 그때 해체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네, 아니 하이브에서도 BTS가 BTS요. 네. 잠정적인 활동을 중단한다 이럴 때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돌이켜 보면 이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회사의 본질이 특정 멤버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가도 이것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 현재 국면이라 본다 보면 네. 과거 뭐 엑소의 영향이 컸던 적은 정말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멤버들의 어떤 매출 확대가 충분히 SM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SM을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엔터도 그렇고 뭐 뷰티 중에 미용기기 의료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이 두 업종입니다. 그래서 과연 SM이 그럼 그런 종목에 들어가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여서 저는 이제 매수의 기회는 맞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초단기 매매 이런 종목은 괜찮은데 엔터주 중에서는 오히려 뭐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도는 SM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SM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그리고 중장기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입니다. 라온텍 XR 대중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동공 멘토 루트로닉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다라고 뽑으셨습니다. 라온텍부터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라운텍을 단기 종목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주 5일부터 9일까지 그 개최되는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회에서 MR 헤드셋이 공개되는데요. 애플이 비록 가장 처음으로 XR 기기를 만든 회사는 아니지만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자 회의를 계기로 좀 XR기 관련한 전반적인 투자 관심이 좀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라운텍 잠깐 설명드리면 AR, 뭐 VR, 뭐 XR용 스마트 안경 그리고 차량 HUD 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시스템온 칩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팹립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그 액정을 실리콘 위에 올리는 기술인 LCOS 부분에서 글로벌 탑 티어 기술로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기술도 보유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한 세 가지 방식 기술 모두를 보여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 라운텍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LCOS가
생산 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뭐 다른 그런 방식식 대비 고희도 또는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해서 특히 증강현실 AR 글래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운텍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뭐 6,000 ppi 해상도 제품을 양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12,000 ppi 해상도 제품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경량화가 관건인데 지금 라운텍이 개발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한 뭐 최대 50g의 그 글라스를 만들 수 있고 이미 지난 CES 2023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라운텍 기술을 이용해서 AR 글라스를 출시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그 AR 디바이스에서는 휴대와 해상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LCON 실리콘, 그 LCOS가 기술이 지배적이지만 그 외의 그 기종에서는 다른 그런 디스플레이가 대세로 잡고 있어서 동사가 보유한 모든 마이크로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거대 고객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3억원으로 흑자 전환 성공했고 올해 7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46억 원까지 지금 전망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이제 진입하는 관계로 지금부터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종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라는 이벤트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모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1차 목표가 15,500원, 라운텍 선절가 11,900원 제시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김동국 멘토가 가져오신 루트로닝 얘기 좀 들어보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뷰티 산업을 말씀드릴 때 북미 쪽에서 좀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미용기기 관련된 업종들을 좀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게 이제 루트로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좀 뜯어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단기순이익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거든요. 네. 2에서 3분기 단기순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150억대를 기록을 했었고 지난 2023년 1분기도 한 120억 정도를 100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4분기는 47억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좀 떨어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북미 쪽에서 영업 인력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2020년에 이제 33명이었던 이제 영업 인력이 2022년 말 기준으로 65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배가 증가를 했는데 거의 이것들이 결국 고정비로 일단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렇게 뽑아놨던 이 영업 인력들이 결국은 지금 영업을 상당히 좀 잘해서인지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쪽 시장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YOY 기준으로 거의 105%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루트로닝의 주력 장비라고 볼 수 있는 레이저 장비에 대한 판매 가격이 2019년에 4,650만 원이었었는데 2022년에 7,14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소모품 비중들이 좀 적어서 추후에 유지 보수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들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들은 향후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3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닝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조금 더 길게 볼 만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중장기 종목으로 투자 유명한 종목 꼽아오신 거 2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멘토는 노바텍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뽑아오셨고요. 넥센타이어 김동국 멘토가 뽑아오신 중장기 유망주입니다. 노바텍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먼저 기업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응용자석 제조 전문 업체로서 일반 자석 대비 최대 10배 자력이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포함해서 이런 자석류를 만들고 있고요. 또 휴대기기용 심재 그리고 전자 부분에 전기차용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은 주로 IT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중국의 그 합작범위 노바텍 커승을 설립해서 원재료인 네오디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중국 힙토류 공급 불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혜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일단 매출이 성장을 지속하는 게 올해도 지속된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사실 IT 기기에서 자석류를 새로 진입할 때마다 매출이 크게 뛰었는데
뭐 태블릿으로 매출이 올랐을 때가 재작년에 900억대 매출, 그리고 작년에는 갤럭시 폴더폰 진입으로 매출 1,100억대, 그리고 올해는 갤럭시 플립4 신규 진입으로 1,200억대 매출 성장세 기록할 전망입니다. 뭐 수익성 관련해서는 작년에 일회성 비용이 올해 없고요. 또 종속기업 적자로 수익성 악화된 것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진율을 회복시키는 중인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률이 다시 33%대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올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장 부분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지만 이것은 이제 마진율이 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자석의 용도가 IT 제품뿐만 아니라 뭐 전장, 그리고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로봇, 간절 등 다양한 산업군의 신규 사용이 전망되는 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노바텍 역시도 향후 2, 3년 이후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네. 종목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2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노바텍 영업이익이 다시 올라가고 구조조정 효과가 확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26,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김동국 멘토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넥센타이어 확인해 보죠. 네, 넥센타이어 이제 운임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이 이유는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 타이어사 대비해서요. 그런데 생산 시설은 국내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좀 많이 들었었던 공급망 충격에 의해서 이제 배송이 잘 안 되면서 운임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었던 것이 바로 이 넥센타이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물류비 비중이 16.8%를 차지했었는데 팬데믹 이전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었던 수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게 이제 2022년 4분기에는 10%까지 낮췄고 2023년에는 이제 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은 맺어놨던 운임 계약들을 변경을 통해서 한 8.9%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매출 비중, 그러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운임비 비중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들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연고무, 합성고무도 역시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비중들이 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들 또한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를 이 회사가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에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기가 되면은 조금 비싼 타이어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넥센 타이어의 갖고 있는 가격 포지션과 일치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가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는 넥센 타이어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2공장이 일단 램프업을 이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운임 비중이, 물류비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노출되었던 것이 하나의 리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젠 유럽 내 자체 생산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물류비 개선이 일단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2022년 기준 넥센의 유럽 매출 비중이 40%였거든요. 여기에서의 물류비 개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가를 이제 11,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중장기 유망주입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800원입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